저는 성인이 된 이후 부모님께 거의 돈을 받지 않았어요. 재수 비용도 거의 제가 벌어서 수험생활을 했고, 심지어 군인일 때조차 월급을 모아 부모님께 드렸으면 드렸지 받지 않았어요. 그동안 꽤 다양한 곳에서 일을 해오며 느꼈던 건 일은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 그 이상의 의미를 제게 줬다는 거였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느꼈던 일이 주는 의미에 대해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을 싫어해요. 일보다는 휴식과 놀이를 더 좋아하죠. 아주 드물게 일을 놀이처럼 즐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태도를 갖기는 분명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밌는 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하루라도 그 일에서 벗어나 자유를 만끽하고 싶어 하지만 그 자유 속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무슨 일이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언뜻 보기에 일을 싫어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일을 원하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길 원해요. 그리고 일은 나라는 인간이 어딘가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걸 알려주죠. 이를 심리학에선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뜻하는 단어예요. 일은 제게 내가 할 수 있는 1인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별거 아닌 이 사실이 제게는 때때로 큰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에요. 타인 없이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죠. 그리고 나와 타인이 모여 집단을 이루는데 일은 반드시 나를 어느 집단에 소속시켜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건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해 있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죠. 우리가 비싼 돈을 주고 명품을 사는 이유도 나는 이 명품을 들고 다니는 집단에 속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잖아요. 인간은 이렇게 나라는 사람을 보여주기 위해 때때로 자신의 소속 집단을 보여주곤 해요. 그게 직업이 됐든 사교 모임이 됐든 명품이 됐든 말이죠. 이렇게 소속감은 우리의 정체성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 달랐어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일을 함으로써 제가 어느 집단에 속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더 의미있게 다가왔어요. 세상과 내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느낌을 받는 것,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인생의 어느 시절을 꾸역꾸역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삶이 정말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힘들 때 일은 이러한 방식으로 제게 위로를 건네곤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아베코보의 모래의 여자라는 소설 아세요? 저는 허지영 에세이 나의 친애하는 적에서 이 소설을 소개해 알게 됐어요. 결말을 포함한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주인공은 평범한 남교사인데 희귀 곤충을 찾으러 여행을 떠나요. 여행 중 남자는 원주민들의 함정에 빠져 모래구덩이에 갇히게 되는데 그 안에는 여자가 있었고 살기 위해 둘은 계속 쏟아내리는 모래를 퍼내요. 그렇게 남자의 일상은 모래를 퍼내는 일과 기회를 노려 탈출을 시도하는 일로 변하죠. 그런데 남자는 모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유수 장치를 발명하자 그것을 원주민에게 자랑하기 위해 탈출을 미루는가 하면 결국 탈출에 성공하자 다시 제 발로 모래구덩이에 들어가 여자와 아이를 낳고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 소설은 끝나요. 이 소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저는 일이 일상의 의미를 정립한다 라고 하고 싶어요. 이 소설은 우리에게 아주 정교하고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의 일상은 어떻냐고, 당신도 모래를 퍼내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여러분은 남자가 어째서 제 발로 다시 모래구덩이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남자의 일상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처음 남자의 일상은 모래구덩이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일상을 되찾기 위해 구덩이를 벗어나려 했죠. 구덩이 밖은 남자에게 이상인 동시에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모래를 계속해서 퍼내고 퍼내며 남자의 일상은 바뀌어갔어요. 모래를 퍼내는 일이 어느새 일상이 돼 있었죠. 일상의 변화는 삶의 기준점을 이동시켜요. 그래서 남자는 기존의 일상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자신이 하는 일에서 인정받으려 하고 의미를 찾아 나가죠. 탈출을 한 번이라도 더 시도해도 모자랄 판에 모래구덩이 안에서 자신을 가둔 원주민들을 위한 유수장치를 개발하는가 하면 그 사실을 그들에게 자랑할 생각에 기회가 생겼음에도 탈출을 미루죠. 우리의 이상은 우리의 일상의 기반에 생겨나요. 그래서 일상이 바뀐 남자의 이상도 변하게 된 거죠. 일상이 바뀐 남자에겐 탈출보다 유수장치의 개발이 더 큰 이상이 된 거예요. 방금 말했듯 일상의 변화가 삶의 기준점을 이동시킨 거죠. 주인공이 멍청해서 제 발로 구덩이로 돌아간 게 아니에요. 단지 바깥에서의 일상보다 기존의 일상이 남자에겐 더 중요하게 된 것뿐이죠. 그 일상의 변화를 일이 만들어낸 거고요. 탈출에 성공한 남자가 제 발로 구덩이로 돌아가는 결말은
아주 교묘하고 치밀하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 설계된 장치와도 같아요. 독자는 제 발로 구덩이로 돌아가는 주인공을 비웃을 때쯤 자신을 돌아보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이 남자처럼 모래를 퍼내는 아무 의미 없는 일상을 의미 있다 여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사실 모래 구덩이를 벗어나고 싶은 게 아닌지, 지금 나는 생각 없이 모래를 퍼내고만 있는지, 아니면 구덩이 밖을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품은 이상은 모래 구덩이 안에서 생겨난 것인지, 진짜 내가 원하던 것인지 말이에요. 과연 노동에는 목적지 없이도 여전히 도망쳐가는 시간을 견디게 만드는 인간이 기댈 언덕 같은 것이 있는 모양이다. 모래의 여자에 나온 문장이에요. 일은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견디도록 버팀목의 역할을 하지만 이는 곧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일상을 그대로 침몰시킬 수도 있음을 의미해요. 소설 속 남자가 그랬듯 어떠한 목적과 문제의식 없이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만들 때도 있다는 거죠. 일은 우리의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동시에 우리의 일상과 이상을 함께 바꿔놔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해요. 지금 나도 모래를 퍼내고 있지 않냐고 말이죠. 누군가 제게 무슨 일을 하는지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 인생 대부분을 어떤 시간으로 채울 것인가 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어요. 지난 영상에서 말했듯 우리는 일상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하고, 일이 우리의 일상의 의미를 정립하기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이러한 측면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쯤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일들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으며 살고 계신지 말이에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